받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입니다. 오늘 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따로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으신 건지 아니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혹시 그 의중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되었고요. 그리고 재정 관련 발언은 제가 아까 브리핑했던 부분에서 특히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혹은 관행적으로 처리되어 온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라고 말씀해 보신 그 부분과 연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OBS 최한성인데요. 그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I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추가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게 있으신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 만나셨을 때 만남 이후에 그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참석이 유력한 국가 정상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따로 논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재정 전체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것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 사업이고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G20 그 저희가 G20이 아니라 APEC에 관련해서 21개 그 회원국에게 지금 서한을 보냈습니다. 21개 서한을 보낸 회원국에는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히 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긍정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이미 브리핑을 했던 해외 정상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에이펙 초청을 구두로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에이펙 그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UAE처럼 회원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아마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매경의 우수연입니다.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농축산물 그 수입 개방을 그 관세 협상에서 일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농민 단체 등에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방식의 통상교섭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실을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지금 그 통상 교섭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MBC 홍신영입니다. 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지역 필수 응급 의료 공백을 얘기했잖아요. 비공개 회의에서 좀 더 나온 얘기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내일 대형 참사 유가족들을 좀 만나는데 그 자리에 뭐 관계 당국 사람 부처 관계자들도 다 참석을 하는지 그럼 그 자리에서 뭐 즉석에서 뭐 지시나 주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 이상의 말씀은 따로는 없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그 진행 과정에서 법안 의결과 제가 비공개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고가 줄을 이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없었고요. 내일 부처 참여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있거나 없거나 간에 대통령의 즉시 지시 및 검토 지시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저 아까 그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네. 회원국이 아니어도 초청한 나라도 있고 뭐
초청 그러니까 참석 의사를 밝힌 나라도 있다고 했는데 좀 이번에 그 북한도 좀 초청 서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좀 만약에 보내신다면 어떤 루트로 보내게 될지 대북 특사 같은 거를 좀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대생 복학 관련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에이펙 회원국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 21개 초청 대상 그리고 서한을 발송한 국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교 통일 라인에서 이제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학사 관련 내지는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교육부와 총리실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한편으로는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되고 총리실과 함께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승훈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에서 네. 이제 여야가 합의했던 상법 개정안이 좀 공포가 되긴 했는데 네. 또 민주당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센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상법도 더 이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이에 네. 대한 뭐 대통령실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어서 제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에이펙 초청 서한을 보낸 게 20개국인지 21개국? 21개국. 아, 21개국. 네, 초청 그 회원 국가가 21개국입니다. 아, 네. 그러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네. 이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끝났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후보자 소명이 좀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예정된 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금 전교조에서도 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바 이제 진행된 이후에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그 본인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에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말씀드리겠고요.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여기 아직 다른 말씀드릴 사안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예,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입니다. 그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과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뭐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건 뭐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일단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현안, 새로운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도 이제 공약사항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보고 및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철저한 이런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뭐 5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 송종훈 기자입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정보조직개법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좀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텍스팅을 말하자면 기상청 입장에서 기상청이 왜 환경부에 있는지 행안부에 없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과거 이제 그 기상청이 오히려 과기정통부에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2008년도 이후에 환경부에 옮겨왔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보자면 가령 캐나다도 환경부에 있지만 일본은 국토교통부에 있듯이 각각의 나라의 환경에 맞춰서 모두 조금 해당이 소속되어 있는 부처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수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 기상청이 들어가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재난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행안부 밑에 기상청이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배경이 있군요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맥락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그 금융당국 중에서는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 인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네.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따로 특별히는 없었고요. 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미 상원에서 전자권 전환을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실의 입장이 따로 있나 궁금합니다. 네, 따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입장을 제가 갖지 못했습니다. 네. 네, 김경국 기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네. 그 방금 답변 주시면서 이제 금융위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규제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따로 점검이 있었던 건지 여쭙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오늘 금융위에서 중간에 그 관련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금융위에서 내놨던 그런 금리 규제 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칭찬해서 이제 자중히 웃고 웃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네. 한겨레 신영철입니다. 그 에이펙 초청 대상 중에 네. 러시아는 초청 대상이 푸틴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젯밤에 초청 서한을 보내서 이게 이제 외교 공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잘 도착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가 알기로 에이펙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달은 될 겁니다. 네네네. 죄송한데요. 네, 다른 분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입니다. 네. 그 아까 금융위원장 관련해서 칭찬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인선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다들 궁금해하는데 혹시 유임에 대한 검토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국방부 직제 개편안 보류됐다고 네. 하시면서 그 기술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인사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 보니까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몇 개 과의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던데 그러면 몇 개 과를 뭐 합치거나 아예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오늘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계 개정안인데 국방부에서 첨단 전력 기획관이라는 그 한시적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급으로 되어 있는데 첨단 전력 기획관이 드론, 로봇, 국방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 및 첨단 전력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꼭 이게 군 출신이 아니라 어쩌면 민간 출신이 이 첨단 전력 기획관이 꼭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민간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장성이어야 하는지 내지는 민간이 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장성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건지 역사도 좀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첨단 전략이라는 이 용어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보고 나서 의결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차주로 이 검토 때문에 미뤄진 겁니다. 네. 네. 제일 뒤에 네.
대변인님,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에이펙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방금 말씀 중에 그 TF가 구성됐다고 하시는데요. 외교부랑 그 총리실에서도 에이펙 관련 준비를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 TF는 어떻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에이펙 준비 관련해서 사실 작년부터 뭐 숙소가 부족하니 많이 이런 여러 그 걱정들이 있었는데 숙소 문제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 외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 쓰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주요 그 게스트 그 국가들의 정상들의 참석 여부는 언제 정도 되면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좀 하나씩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연관된 질문이게 일단 한꺼번에 대답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TF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내부에도 관련되어 있는 비서관들이 있죠. 가령 뭐 대변인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검토지만 총리실이 가장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좀 더 실무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조하고 소통하는 그런 TF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공정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세간의 많은 말씀이 있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총리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략적으로 지금 오시는 정부 대표단이 약 4,000명 정도고 기업은 수천 명 정도 돼서 가장 넓게 보면 2, 3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검토한 결과는 정부 대표단 숙소는 대략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의 숙소는 대한상의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언제 확정되냐고요? 그거는 확정이 일단 편지가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뭐 오면서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입에서 뭐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 나왔는데, 그럼 한미 정상회담이 7월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좀 봐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통상교섭과 정상회담이 꼭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안 하신 분들 먼저 들을게요. 네, 저 뒤쪽. 네. 네, 대변인님 조선비지 이슬기입니다. 에이펙 관련해서 기업인 자문이나 CEO 서밋 같은 경제인 행사 말씀하셨는데 어느 수준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뭐 참석 대상 등 회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쭈면은 지난번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산재 관련한 엄중 책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입법을 포함한 방안을 부처별로 갖고 오라고 지시하셨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대변인님께서 차주 회의로 밀렸다라고 답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부분 좀 회의에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먼저 대답을 드리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한 번 더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나 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지금이 폭염기고 폭서기인데다가 또 폭우도 내리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직기강에 대한 좀 각성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것들이 촉구하고 있고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되면서 이런 식의 뭐 엄벌 내지는 뭐 엄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발송한 편지는 20개 맞대요. 제가 한국 하나를 헷갈렸어요. 한국도 포함이 돼서 발송한 나라는 20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 21개인데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회원국 21개인데 한국이 포함되니까 편지는 20개 나라 맞습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저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인데요. 그 통상교섭본부장님 그 발언 때문에 짧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농축산물 그 개방을 좀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사전에 그 대통령실과 교감이 된 발언인지 그것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교섭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일단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죠?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